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최근 들어 100세 건강 시대를 지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노화 방지 분야에 있어서는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나 자가열 치료 같은 세포 치료로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재생시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노화된 세포와 장기를 젊은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재생의학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심지어 노화와 연관 있는 유전자를 찾아내 이를 억제하거나 장수 유전자를 활성시키려는 연구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심장이나 간을 젊게 되돌리거나 유전자를 조작해서 수명을 늘릴 수는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항산화요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요법은 조직의 산화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체 내에 생긴 유해산소를 차단하는 항산화 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식사 후 바이타민C를 다량 복용함으로써 음식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차단하는 바이타민C 메가도스 요법입니다. 이 바이타민 치료는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이겨낼 힘을 키우며 약물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주고 재발률이나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 문제와 고용량의 바이타민을 경구로 사용할 때 올릴 수 있는 혈중 농도의 한계로 적당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이타민과 미네랄을 정맥 주사로 주입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면 빠르게 혈중 농도를 올려주고 세포 내 영양 결핍을 교정하는데 경구요법이나 근육 주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항산화요법과 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상담받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의 조동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근간에 화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네. 이 주사요법으로 많이 알려진 네. 이 항산화 주사요법과 이제 면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앞서서 조금 항산화요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항산화요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정의를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근간에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써가지고 박근혜 주사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는 비타민 C 주사, 네. 비타민 주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비타민 C가 쓰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그래서 항산화 주사라고 하는데 이제 항산화할 때 산은 그 우리가 말하는 염산 이런 산이 아니고요. 네. 산소할 때 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산성비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도시에.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산소에 일렉트론이 내 문제가 하나가 뺏겨서 이제 네.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비가 왔을 때 산성비라고 해서 그 산소의 산을 뜻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박테리아를 죽인다거나 하는 아니면은 우리가 좀 손상을 받은 세포를 파괴하는데 우리가 그런 활성산소를 쓰게 됩니다. 근데 네. 그 활성산소가 결과적으로 이제 독극물 같이 네. 이렇게 몸에 해로운 건데
그 손상된 세포를 부수고 나서는 그걸 중성으로 만들어줘야지 되지 네. 중성으로 못 만들어주면 계속돼서 이제 손상이 되죠. 다른 세포들까지. 네. 그래서 그거를 멈춰주는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다 통틀어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이제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 예, 다시 리버스 이제 그 일렉트론을 다시 거기 산소에 전자가 하나 뺏긴 것을 그 물질이 주면서 자신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다 통틀어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히 알려진 게 비타민 C라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비타민 주사 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뜬 거지 네. 결과적으로는 항산화 주사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항산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찌꺼기들을 배출을 해주고 그 세포를 다시 이제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가 항산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따라다니는 그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노화입니다. 네.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네.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 항산화와 노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이제 연구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옛날부터는 이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아니면 추측을 하던 정보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유전자학, 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 원리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산화 물질로 그 노화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특히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05년에 제가 그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이제 유전자 치료 연구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는 이제 뭐 신장 이식을 해서 이식할 때 이제 이식한 세포들이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찰나에 그 다음 해에 발표된 게 같은 우리 면역 세포가 그 이식할 때 쓰는 그런 똑같은 면역 세포가 혈관에 손상을 입혀서 생기는 것이 동맥경화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동맥경화증의 정의가 바뀝니다. 그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아니다. 그거는 콜레스테롤은 원인 제공을 했고 그걸 청소하는 우리 면역세포가 해서 거기를 손상을 줘서 이제 동맥경화증이 생긴다 했는데 네. 그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 산화작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항산화 물질을 주면 그것을 그 손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연구가 그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2009년 정도에 동맥경화증이 비타민 C나 이런 항산화 요법을 쓰니까 좀 줄어든다는 이제 보고가 2009년에 나와서 이제 한국에 2010년경에 비타민 클리닉이 성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이런 히스토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비타민 C는 뭐 100년 전부터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88년에 메요 클리닉에서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제 뭐 항암 효과가 있다 없다 왈가왈가 할 때 거기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상 실험을 1250mg 비타민 C를 복용을 하게 만들고 보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메요 클리닉이 미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효과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제 말을 끊게 되죠. 그런데 그 전부터 주사로 좀 주던 분들은 환자들이 계속 좋다고 하니까 계속 줬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내과 학회지에서 NIH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타민 C 1250mg을 복용을 했을 때 혈중 농도를 잴 수 있는 이제 우리 그 테크닉이 발견돼서 했더니 134 정도밖에
마이크로몰 폴 데시리터의 네. 혈중 농도밖에 안 올라간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정맥 주사로 하니까 이제 885 마이크로몰 폴 리터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으려면 330을 넘어야 되는데 네.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경구보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대에서 나왔는데 약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대에서 그쪽에 대해서 추가 검사가 나오고 그게 또 2009년경에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클리닉 이런 것들이 더 활기를 띠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어쨌든 그 항산화와 어떤 그 바이타민 C 이런 것들 네. 그 노화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차차 오늘 그 항산화 요법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맞았다는 네. 그 주사 때문에 네. 없어진 시간 동안 예. 뭐 감초 주사, 배곡 주사, 태반 주사, 뭐 봉독 주사 이런 것들이 네. 연관 검색어 뭐 실시간 1위에 오르기도 했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요, 도대체 이 주사가 무엇인가 해서 예. 아마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네. 과연 이 주사의 정체는 무엇이며 예. 이 주사가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거 네. 잠깐 저희가 좀 짚어보고 갈까요? 이게 그리고 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요법들인지. 네, 예, 예. 네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주사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저기도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면 뭐 감초 주사, 배곡 주사 이런 얘기를 근래 들어 좀 들었죠. 박근혜 대통령 일이 있기 전에도요. 미국에서는 이제 비욘세 주사로 뭐 이제 네. 마도나가 또 했고 비욘세가 했고 뭐 아메리칸 아이돌 사회자가 맡고 있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베버리 힐스에서 주로 이제 네. 해서 알려진 건데요. 감초 주사는 실제적 미국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그 감초 주사라는 거는 그 말대로 감초의 추출물인데요. 네. 우리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뭐 한약을 다릴 때 뭐든지 다 감초를 넣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약방의 감초.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 감초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부신 호르몬의 파괴를 제어합니다. 네. 부신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 신장 바로 위에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네. 그 호르몬을 만드는 신장 위에 있는 기관이 부신 피질 두 가지 종류를 릴리즈하면서 근육이 탄탄해지고 커지고 힘이 세지고 피곤이 없어지고 이런 호르몬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네. 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호르몬을 어느 정도 되면 파괴가 되는데 그 파괴하는 작용을 블락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호르몬을 맞는 거나 비슷한 효과를 나게 내는 게 감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게 이 감초 주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초 주사는 호르몬을 파괴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효과가 없다 있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벌써 알려졌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동안 뭐 100개를 구입해서 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다 맞은 게 아니라면은 그 정도 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이 하는 용량일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초 주사는 그렇고 배곡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욘세가 맞아가지고 피부가 하얀해졌다고 해서 이제 비욘세 주사라고도 일컫는 주사인데요. 아니면 이제 배곡처럼 피부가 하얀해진다. 그래서 뭐 마이클 잭슨처럼 피부가 하얀해지는 주사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얀해지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피곤을 할 때 얼굴이 까만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누렇게 뜨죠. 예. 네. 그런데 까무잡잡하다가 굉장히 혈기가 띠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면 사람 피부가 하얗게 되죠. 그렇죠. 복숭아빛을 띠게 되죠. 네. 그 하얀함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예. 얼굴 낯빛이 좋아졌다. 뭐 이 예.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이 내과에서 15년 전부터 우리가 치매 환자들한테 주던 주사였습니다. 이게 그럼 주성분이
성분이 뭐예요? 백옥주사의 그 성분이? 글루타사ion이라고 해서 네. 이 항산화 물질 간에서 만드는 항산화 물질을 네. 글루타사ion인데 그게 이제 성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드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글루타사ion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사들이나 이제 뭐 바이올로지를 하신 분들은 되게 생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뭐 AP 나 대학교에서 바이올로지 하신 분 그래프를 딱 보여줘서 요게 이 표에서 요게 나오는 물질이다 하면은 다들 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물질이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되는 그런 거라면 소멸도 가장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급은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산화작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인스턴트 음식도 먹고 네. LA 살면 공해도 많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성비가 내리는 네, 것처럼 이 공기가 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해독하는 차원에서 이제 몸에서 많이 고갈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산화 물질을 이제 주면은 더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신경 세포의 손상에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15년 전부터 이제 치매 환자들에서 네. 이제 주로 썼던 내과에서 썼던 주사였는데 이게 치료약이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다가 보니까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피부가 하얀해진 거예요. 예뻐지시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딱 그게 언급되는 순간 이제 의사들 중에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원래 이게 내과에서 나온 약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좀 성형외과나 많이 피부과. 왜곡이 됐죠. 이게 그럼 저희가 처음에 바이아그라가 네. 그 탄생한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들이 이제 약들을 쓰면서 어떤 뭐 사이드 이펙트는 아니고 부작용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작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의료의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약이 이런 작용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네. 다시 검사를 테크닉이 발달을 해서 해보니까 이런 작용이 있구나 해서 이제 더 의료의 재발견이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피곤한 거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질병을 커버는 해주지만 질병이 아닌 건강 증진은 커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줬다. 그러면은 보험이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가 안 되니까 의사들이 괜히 줬다가 뭐 다시 돈을 차지를 한다 이러면은 내과 의사들은 욕을 얻어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쪽에 대해서 안 하고 유일하게 돈을 주고 잘 가는 의사는 성형외과 피부과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된 이유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원래의 취지는 그게 네. 아니었는데 뭐 그것도 뭐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좋겠지만 네. 원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마케팅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환자에게 사용하던 것을 어떤 그 미용적인 목적으로 네. 바꿔 시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감초주사나 이 백옥주사 뭐 성분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지금 백옥주사 같은 경우는 원래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을 직접 만들어서 준 거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꽤 많이 쓰였고 예. 그리고 우리가 백옥주사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작용은 벌써 다 있었으면 밝혀졌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백옥주사가 또 어떻게 많이 팔렸냐면 수능주사라고도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주사예요? 예, 제일 처음에 이게 우리가 치매 환자들한테 줬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주니까 약간 메모리가 향상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신이 맑아진다 해가지고 준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케팅으로 딱 하다 보니까 수능 고3한테 주면은
기억력이 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나와가지고 수능 주사로 이름이 바뀌었었죠 예, 한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효과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네.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상습화 그러니까 뭐 커머셜라이즈 된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말을 하면은 이게 너무 이제 피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말하면 또 그런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감초 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글리세리진과 시스테인 그리고 글라이신이 이제 주 성분인데 네. 감초의 추출물로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복합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제일 주 성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부신 호르몬을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호르몬 과다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통 함유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는 않아요. 이거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3개월 정도 보약을 먹으면 얼굴이 둥글해지고 네. 다리 찌고 입맛이 돌죠. 네네. 다 그게 호르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신장내과니까 신장내과에서는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실제로 환자한테 굉장히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붓고 살이 많이 찌죠. 식욕이 막 진짜 몇 년 동안 굶은 거지처럼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네. 굉장히 고용량을 쓰면은 그 정도로 하지만 또 저용량을 쓰면 어느 정도 약간 미미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한약도 똑같은 그 호르몬 조절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용량의 차이죠. 용량을 얼마만큼 썼느냐에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위궤양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기는 거는 대부분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네. 고용량을 쓰는 그런 분들한테 일어나는 일이고요. 감초 주사에 포함된 스테로이드 양은 아주 작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백옥 주사 같은 경우에는 비욘세 같은 이 헐리우드 셀럽들이 많이 네. 맞아서 비욘세 주사로 여기서 이제 불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글루타타이온, 글루타타이온 예. 그게 주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FDA에서는 안정된 물질이라고 이제 인증을 받았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감초 주사는 글리세리진, 그 다음에 뭐 시스테인, 글라이신 예. 요게 들어간 주사인데 이것도 FDA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이것도 generally safe drug이라고 해서 네네. 글리세리진은 제가 정확하게 FDA 미국에선 잘 안 쓰이는 거기 때문에 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시스테인과 글리신은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이제 이쪽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쓰는 약이고 이것도 generally safe drug으로 클래시파이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전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의 조동혁 박사와 함께 이 항산화 요법과 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시고 항산화 요법과 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애청자께서 카톡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얼마 전 마늘이 치질에 좋다고 항문에 넣었다가 죽다 살아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청와대에서 또 그 회자가 됐었던 마늘 주사는 또 뭔지 네. 예, 물어보셨는데 마늘 주사라는 것도 있습니까? 예. 먼저 지금 엉덩이에 넣으신 마늘과 이 마늘 주사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늘 주사라는 말이 나온 게 이 주사를 맞으면 코끝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마늘 주사라고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군요. 아무 뭐 마늘에서 추출했다 뭐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요. 그 냄새가 코끝에서 났기 때문에 네. 저도 제 클리닉에서 이거 주면 사람들이 딱 주면은 한 5초 내로 그거를 바로 느껴요. 마늘 저도 냄새가 맞아보면 난다. 딱 들어가면서 약간
주사를 조금 빨리 넣는다거나 하면은 네. 더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마늘 주사라는 이름이 됐고요. 네네. 그게 마늘 주사가 이제 바이라민 B1 네. 그래서 다이아민 뭐 한글로는 티아민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 다이아민이 들어간 주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다른 분들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어디 방송 예전에 방송하신 것 중에 뭐 그거는 플라시보 에펙트다 뭐 이런 네네. 말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종합병원, 네. 뭐 세인미즈, 할리우드, 뭐 굿샘 여기 큰 병원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다 주는 주사예요. 그래요? 예. 이제 우리가 마늘 주사라고 말하고 주진 않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피로 처방을 하게 회복에 되는 거예요? 피로 회복에 이제 효능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르게 말하면 또 영양 주사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영양 결핍이 있을 때 네, 네. 못 먹고 이러면 이 주사를 줘요. 식염수에 이제 1리터 식염수에 해가지고 24시간 계속 돌리면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입원하신 분들 가보면은 그 링겔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네네. 보시죠? 저도 입원했을 때 맞아본 것 네, 같은데요. 그 금식했을 노란 때. 게 다이아민이 노란빛을 띄어요. 그러니까 뭐 비타민 C나 네네. 뭐 글루타사ion이나 다 이런 거는 투명색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거를 넣으면 넣는지 안 넣는지 안 보이는데 네. 다이아민이 들어가면 노랗게 변해요. 그러니까 네. 노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다 맞아 보셨거든요. 입원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제 영양 결핍 되셨던 분들은.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안 아프신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병원에 가면 피로 회복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도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주고 뭐 병원에서 주면은 그거 한 백에 700불에서 1000불 이상 하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병원비가 하루에 뭐 몇만 불씩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의사들이 효과가 없으면 주겠어요? 모든 병원, 미국 병원에서 다 주는 건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네. 피부과에서 막 그걸로 해가지고 뭐 피부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의사분들이 자기가 입원한 사람한테 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요것과 이거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가 그렇게 나왔고, 네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일이 일어나면서 뭐 서울대에서는 자기들은 뭐 이건 효과도 없고 뭐 몰랐다 하는데 주치의가 네.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주치의가 대통령을 3분 진료하는 분 아니에요. 그죠? 3분 네. 진료하는 사람이 아닌데 2년 동안 100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아이비를 맞는데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솔직히 정치적으로 그거를 알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거를 서포트를 하게 되면 한국보험공단에서 그거를 보험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솔직히 한국에서 몇 조 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네. 서로들 뭐 알게 모르게 몰랐다 하는 거고.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여쭤보신 마늘 주사는 어떤 마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이제 네. 투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렇죠. 코끝에서 마늘 향이 약간 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마늘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로 회복과 연관이 있는 그 티아민이라는 주성분이 들어 있어서 네.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다고 그러고 질병 치료에도 쓰이는 겁니까? 이 마늘 주사가? 질병 치료는 아니죠. 질병은 아니니까 이제 네. 피곤한 것들 이런 거에서 물론 다이아민 데피션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에서 커버가 되죠. 근데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은 네.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질병 치료로 쓰이진 않죠. 그 티아민이라는 성분은요, 그 바이타민 B 성분인데 그 쌀론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저희가 막 5분 도정미, 7분 도정미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예. 예전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예. 했었잖아요. 예, 많은 물질에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상품명 여기서 말하면 그렇긴 하지만 네.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바카스에도 들어가 있죠. 네네. 예. 자, 이제 논란이 됐던 또 하나의 주사입니다. 이게 태반 주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거는 아주 오래됐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네. 이게 실제로 정말 뭐 우리
그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음을 되돌려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항산화 쪽이 아니라요. 그 노화된 세포를 좀 활력을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항산화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태반 뭐 세반 주사하면 이제 줄기세포하고 약간 비슷하게 맥락이 가는데요. 결과적으로 세포들이 새로운 영세포, 그러니까 어린 여러 가지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기 세포들이 다른 손상된 세포 대신에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으로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줄기 세포와 태반 주사는 앞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현재 의학 기술로 이런 태반 주사를 맞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세포를 만드는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 세포가 이제 태반 세포든 줄기 세포든 그 어떤 세포를 해서 뭐 PRP라고도 하는 것들 많이 네네. 하죠. 그 세포가 이제 내가 데미지된 손상된 세포를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테크닉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그런 세포를 그냥 많이 넣어주면 우리 몸 자체에서 필요한 세포가 있다는 시그널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세포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갈 거다. 이런 컨셉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기는 있지만 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의 이제 관점의 차이가 될 수 있고요. 네. 뭐 앞으로 뭐 10년 정도 지나면 좀 더 테크닉이 보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태반 주사입니다. 태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 이제 아이를 그렇죠. 감싸고 있는 예. 그걸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태반 주사의 그 추출은 어디서 하는 거야? 아까 감초 태반에서요. 태반이요? 예. 애가 이제 태어나고 인간의 태반에서 추출을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많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켓에서 막 태반 주사, 스템셀, 뭐 줄기세포 하는 거에 99.9%가 다 가짜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은 이 효능과 안정성에 대해서는 네. 인정이 안 됐고 네. 차후 또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예. 이제 안정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반 주사 같은 거 맞으려면 굉장히 비싸요. 그 어떤 산모가 하나 해서 자기가 그 태반을 도네이션 해야 되잖아요. 네. 쉽게 도네이션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서플라이가 리미트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100불, 200불짜리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효능이 있느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이제 오히려 줄기세포는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세포로 만드는 테크닉이 아직 적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세포를 못 만들게 하는 테크닉도 지금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줬을 때 그 세포가 암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충분히. 수도 있군요. 네. 네. 근데 그 암으로 가는 거를 막는 테크닉이 없어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했다가 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무가내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한국에서 불법이 돼 있고 미국에서도 불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지려고 항산화 요법, 치료법으로 이제 줄기세포를 투입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사이드 이펙트로 그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막는 기술은 아직까지 의술은 그렇죠. 발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들은 잘 좀 파악을 하셔야겠네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산화 치료에 쓰이는 주사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최근 뭐 그런 안건도 있고 해서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께서 우리 애청자께서 이런 주사들은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지 돈 많은 사람에게만 왜냐하면 젊어지고 싶고 늙지 않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몇 개 했는데 의사들이 어떤 환자들을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되고 특히 의사들은 또 요구도 먹는 게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보험에서 안 되면
안 해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괜히 해줬다가 오히려 네. 뭐 저 의사가 돈을 벌려고 저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런 쪽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분들은 원래 그쪽으로 나가려고 한 분들이니까 잘 하지만 네. 내과 선생님들은 잘 안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많은 제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과 의사들인데 오히려 내과 의사들이 더 주춤주춤하죠. 그리고 이제 가격 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값이 솔직히 뭐 글루타사ion하고 비타민 B 컴플렉스에 뭐 이것저것 해서 항산화 주사를 이렇게 믹스를 하면 그게 한두 번 맞는 것이 이제 보톡스 1,000불, 2,000불짜리 약값만큼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몇백 불에 이제 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보톡스 맞는 데는 1,000불을 쓰는데 네. 그죠? 약 하는 데는 잘 안 쓴다. 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또 자기가 거기에 맞는 가격을 할 수도 있고 뭐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엄청난 뭐 몇만 불짜리죠. 네. 그러니까 제 환자분 중에서도 지금 두 분이 태반 주사 맞으러 지금 일본에 가신 분이 있어요. 내가 네. 반대를 했긴 했는데 뭐 마지막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태반 주사가 줄기세포. 네. 뭐 그렇지만 그건 말고 뭐 100불, 200불, 300불 뭐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한국에서도 많이 하죠. 그게 꼭 이제 뭐 부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관점의 차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여자들 화장품 가격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비싸죠. 저는 코스코에서 파는 아베노 그 5불짜리 화장품만 바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 뭐 300불, 400불짜리 화장품 많더라고요. 네. 근데 내과 의사로서 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증명되지 않은 곳에 많이 써요.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비싼 화장품을 했다가 거부 반응이 일으켜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두드러기 났다고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 화장품이 몇백 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비타민 C, 레티놀 뭐 이런 거 들어간 화장품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려면 뭐 이것저것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LA에서 보니까 뭐 루이비통 가방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태반이던데, 그죠? 야,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이 조동혁 박사와 함께 항산화 요법과 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그 많은 분들이 현재도 이제 그 시술을 받고 계시는 바이타민 C 고용량 주사 요법 이게 이제 그 항산화 요법과 면역과 아주 직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몸에서 유일하게 그 일렉트론 항산화 작용이 이제 일렉트론을 도네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도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으면서 안정된 물질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박테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은 일렉트론을 누가 뺏어 가져야 되거든요. 뭐 이런 그러면 그거를 해주면서 안정적이게 해줄 수 있는 게 비타민 C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꾸로 그거를 다시 안정적이게 할 때도 비타민 C가 쓰일 수 있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네. 이것들이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아는 뭐 DNA를 발견한 그분이 이제 노벨상을 2번 받으면서 비타민 C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전 100년 전부터
항암 효과에 효과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네.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포링 에비던스가 그러니까 증거가 조금 더 나왔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탁 해가지고 모든 암이 죽이는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뭐 물론 항암제도 100% 죽이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왈가왈가 하고 있는데 그 항암 효과와 지금 현재 제가 포커스를 하는 거는 동맥경화증의 방지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바이타민 C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사요법인 거지 저희가 경구 복용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아니죠. 경구 복용으로는 너무 이제 흡수가 적어가지고 네. 체내에 혈중 농도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2004년 이후로 경구 복용보다는 주사로 나오게 됐죠. 그 동맥경화의 치료에 지금 쓰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동맥경화의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 바이타민 C 고용량 주사요법을 원하실 때는 어느 정도를 맞아야지 그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덕션 페이스라고 해서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을 맞고 10번 정도를 그렇게 맞고 그런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맞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 처음만 그렇게 하시고 그 1년에 결과적으로 1년에 12번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바이타민 C 고용량 주사법을 치료법으로 쓰게 되면 네. 그동안 먹었던 동맥경화 방지약이라든지 치료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죠. 이게 완전히 100% 없애는 거는 아니니까 네. 서로 보완 효과가 있고 네.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 약 이런 것들은 또 그 엔타이 인플레메토리 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 뭐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뇨 때문에 더 염증 반응이 있고 그러면 그 염증 반응을 비타민 C가 좀 줄여주기는 하지만 뭐 당뇨의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각각의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데요. 근데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엽 박사 모시고 항산화요법과 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진료받으시고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조동엽 내과 신장내과입니다. 13674에 8282 13674에 8282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찾아가실 병원 오피스 주소는요. 505 사우스 버질 애비뉴 스윗 넘버는 301호입니다. 항산화 요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조동혁 박사에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라이브 데스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가정법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분쟁과 조정 등 가정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상담받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현숙, 진행의 이정은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최용호의 시사 포커스 1540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